지금부터 라이크 익산 포럼 세 번째 원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기서 마이크 잡고 저러고 있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혹 깨어 있을까봐 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익산 중앙동에서요 속리커피 공장이라고 커피 공장, 커피를 볶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학원, 홍보들도 하네요. 카페 이렇게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형호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 이명택 의원 인사 말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상 토크라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가 익산 국가 1산업단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재생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토론이 이어질 건데 크게 한 1, 2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말을 말씀해 주실 거고, 그것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 세 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호선 선생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단지 제가 지금 좀 받았는데 나중에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잠깐만요. 네. 익산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조영 미술학 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두 번째는 임탁균 익산지역 자활센터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이상남 서양미술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100명 이상이 되면 안 떨리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면 좀 떨려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포럼의 대표이신 이명택 의원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박형호 대표님이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매월 이렇게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도 좋지만 항상 한 3, 40명 정도 모여서 조금 되도록이면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 주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좀 이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익산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어찌 보면 이 1만 평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익산시도 아무런 권한이 거기에는 없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의 상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뭔가 이렇게 바로 반영시킬 수 있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산업단지공단 익산시 사장님을 얼마 전에 좀 찾아뵙고 이제 잠깐 이야기도 좀 드리고 좀 듣고 왔는데,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이제 공단 재생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계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문화공간, 공익적인 어떤 가치만 가지는 곳으로 개발하기에는 실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0% 정도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또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주어서 아마 이제 민간 회사들이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그 중에 좋은 계획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조금 실제 많은 사업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도 그곳에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포럼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제가 지사장님께도 일단 저희들이 이 익산 시민들에게 국가산업단지 1산업단지가 대단히 좀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고, 또 그동안 1970년대 개발했을 때만 해도 일이 수출 자유지역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익산의 역사, 현대 역사와도 같이 한 곳이고, 그래서 또 익산의 가장 도심 중심에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이 많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익산시에도 전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조배수 의원이 산자위원이시거든요. 조배수 의원한테도 전달하고, 이춘석 의원한테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도 전달을 해서 좀 그런 계획들이 이후에 연구 용역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토론을 해보고 이 주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 토론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거나 하면 차후에는 조금 더 확대된 큰 토론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어찌 보면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편히 오늘 세 분이 그냥 오늘 다 재능 기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호선 센터장님, 그리고 또 임탁균 센터장님, 또 이상명 선생님, 이렇게 다들 바쁘신 분인데 그냥 오늘 이렇게 상상을 아마 이제 좀 내놔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공간을 보시면서 각자의 시선으로 오늘 그냥 상상을 꺼내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면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차후에 아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혹시 뭐 이 다양한 주제 매월 한 번씩 하니까요. 좀 이런 주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나이트 익산 포럼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제가 그 공간을 지난 1년 전쯤에 갔는데 그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다가 이제 1년 전쯤에 폐기물 그곳에 있는 좀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 공간을 딱 가는 순간 아니 익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8동의 건물과 이런 걸 보면서 이곳에 좀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네모반듯한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뭔가 좀 공단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살리면 너무 좋겠다는 막 이렇게 다양한 상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봤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상상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밖에서 저한테 광고하라고 저희 포럼이 아까 앞에 우리 청년농부가 직접 생산한, 익산에서 생산한 꿀을 저걸 팔고 있거든요. 꿀을 판매하고 저 수익금은 저희들이 지금 함나장전마을 전국 최대 집단 안발병이 된 함나장전마을 돕기에도 사용하고요. 포럼의 운영에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포럼 할 때마다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5,000원 정도씩 내가 그냥 내고 싶으면 내시고 가시면 함나장전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함나장전마을 집단 안발병 마을에 차후에 좀 의미 있게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좀 상상도 꺼내주시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조금 전에 저가 그 중앙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꿀이 되게 맛있습니다. 저 꿀 가지고 제가 라떼를 만들었거든요. 허니 라떼라고, 일명 마약 라떼. 한번 먹으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익산에 정착한 그 청년 농부 박농쿨님이 그 직접 공사 지어가지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직접 제가 꿀 공짜로 받은 거 없고요. 저도 사가지고 먹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상상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그 상상에 시민들의 힘이 모이면 그것이 상상력이 되는데, 상상과 상상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힘을 모아서 그것이 실행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거든요. 상상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호선 센터장님 모시고 그 익산 메이커스 스페이스 센터장님이신데, 그 주제가 메이커물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익산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 이호선입니다. 제가 이모님의 카스를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프 익산 포럼을 이렇게 보긴 했어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상상하는 자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어떤 역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사무실이 지금 저는 익산 창업교육센터와 익산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약촌 오거리 비즈니스센터 6층에 저희 창업교육센터 제 방이 있습니다. 연극 그 사무실이요. 아침에 매일 출근해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들고 바라보는 창밖이 바로 여기 레이저가 안 레이저가 안 되나?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 창밖에서 보이는 장면을 제가 지금 어제 찍었는데 1년 12달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1년 12달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1년 12달 변함없이 황량한 그런 풍경이 옆에 웨스턴 라이프 호텔이라는 근사한 호텔이 생겨서 주변이 좀 아름다워지려나 혼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호텔의 근처를 산책을 한다든지 저녁에 투어를 마치고 호텔 근처를 돌면서 이 지역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시장 그 지역의 시장도 이렇게 그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야채나 이런 것들도 좀 둘러보고 그 지역을 살펴보는데 과연 익산을 방문해서 이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 숙박을 하신 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이 창밖을 보면서 늘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마침 임 의원님을 만나서 저희가 그 야시장, 그 중앙시장을 살펴보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가 이 생각하는 산업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하는 이야기 편하게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1961년 중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쌍방울 주식회사 그 디자인실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쌍방울 주식회사 디자인실에 최초 1호 디자이너로 취업이 돼서 한 1년간 근무한 빼고는 60여 년을 익산에서 오롯이 살고 있는 익산 지역 주민입니다. 쌍방울 디자이너로 한 1년밖에 근무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지역 향토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나연물 디자인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당시가 80년대에 제가 들어간 회사의 쌍방울의 디자인실은 그 계장님이 일본에 가서 사온 스머프 티셔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한 1년 못되게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원광대학교 대학원에 지나가면서 조교하면서 원대에서 한 30여 년간 정확히 28년간 후학들을 가르쳤고 이제 작년부로 이제 제가 자리를 맡고 지금 맡고 있는 센터의 일에 그 열중하기 위하여 지금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또 제가 어떤 지금 일을 하면서 보아온 익산시 제가 본 익산시의 60년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차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공단과 산업현장 재생 사례 제가 우연히 이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SBS에서 그 공장 재생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 대목 구절구절 하나가 제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여서 제가 그것을 좀 리포터를 했고요. 또 리포터를 해서 공장 재생 아니면 현장 그 낡은 산업의 어떤 현장이라는 것을 검색을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서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 같은 대목들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들을 사례로 영국의 런던 킹크로스역과 서울 마포 문화 비축기지, 부산 문화복합공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맥주 박물관 이렇게 재생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 메이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가 잠깐만요. 우리 박 선생님 이거 리모컨을 제 걸로 좀 꽂아주시겠어요? 그 가방에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아침마다 제 사무실에서 보이는 이 산업단지 광장입니다. 더욱이 앞에 스카만 주차장이 생겨서 정말 제 마음이 황량하게 그지없는 제 창밖의 풍경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도에 영등동 일대 약 40만 평 부지에 조성됐고 지금 조성된 지 약 40년 훌쩍 넘어 이제 이런 기반 시설들이 노후돼서 주거지 등 주변지의 공해와 소음과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노후 산업단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낙후된 굴뚝 산업의 이미지를 떨치고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님은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산업을 통해 낡고 칙칙한 이미지를 탈피해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낡고 칙칙한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하며 어떠한 스마트한 산업단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근간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빌딩들이 들어설 거라는 그런 염려의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낡은 산업용 건물에 대한 저는 해석을 물론 산업용 건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쇠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은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 다른 것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헐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넣어 재생시킬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례 첫 번째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역과 그 주변입니다. 이 킹크로스 역은 1852년에 개업했습니다. 영국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유럽의 어떤 선구자적인 산업혁명을 시작했죠. 유럽의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이 역 주변에는 모든 이 물류들이 기차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갔기 때문에 이 주변은 물류 창고지대였습니다. 한데 100년이 지나면서 1950년대쯤 그 제조업과 물류업의 쇠퇴로 버려진 땅이 되었죠. 또 어떻게 산업의 쇠퇴가 온 것입니다. 자, 이 땅을 1950년대에 버려진 땅을 1996년 재생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킹크로스 역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호크와트 급행열차 9과 4분의 3 플랫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문화의 어떤 장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K-팝으로 인해서 지금 유명한 한류 스타들이 사는 곳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물류 창고, 곡물 창고들을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1, 2년 고민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6년간 7천여 명이 약 350회 넘게 회의 끝에 합의된 사항이 이 킹크로스역 주변에 있는 산업의 현장들을 산업 유산에 대한 재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재생 작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은 채 이 안에 내부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 캠퍼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역 근처에 석탄 하역 창고가 있는데 2016년부터 재생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본의 틀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현대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대형 가스 창고인데 이 가스 창고를 저는 여기서 굉장히 대단한 상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스라는 굉장한 위험한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감히 했을까? 상상의 힘이었는지. 그래서 그 어느 아파트보다도 튼튼한 구조물, 이 가스 창고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겠죠. 100년, 몇백 년의 역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래서 독특한 아파트로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서울 마포문화 비축기지입니다. 과거 석유 비축기지인데 1973년 1차 석유 파동 이후 서울시는 이 마포 매봉산 자락에 이런 석유 비축 기지를 설치합니다. 시민들도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단지 2002년에 세계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서 위험지구로 돼서 이 석유 비축기지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 공간은 17년간 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41년간은 시민들에게는 시민 접근 불허 지역으로 통제되었고 17년간 비워져 있던 이 공간을 이 5개의 탱크가 여기 하나 둘셋 5개의 탱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석유 대신 문화를 채워넣다는 의미를 담고 2017년 새로 태어납니다. 이 주제는 활용 아이디어 그 공모전 당선자 이름이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가진 이 석유 탱크라는 이 건물이 가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건물의 이 원형에는 영화관이 상영될 수 있도록 작품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영화관을 상정했고 또한 이 건축의 기둥이 되는 부분을 자연의 빛을 들여와서 외관의 조명을 같이 외관 밖에 있는 조명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공의 빛이 아닌 그런 자연과 건축에 있어서의 합일화되는 그런 시점을 찾아내는 건축을 했던 겁니다. 순간에 하루아침에 부셔서 하루아침에 철근 구조를 뚝뚝뚝 세워서 하는 어떤 그런 건축이 아닌 이 건물이 가진 나이테의 흔적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탱크는 5개의 탱크로 되어 있는데 제1 탱크는 파빌리온입니다. 이 원형의 탱크인데 이 탱크에 이 철근 구조물만 떼어내고 밖에 이 유리벽을 함으로써 밖에 조명과 조관과 같은 공감대를 설치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탱크 두 번째는 야외 공연장인데 이 원형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함으로써 마치 그 고대 신전처럼 이 벽 한쪽을 남겨두고 이게 지금 야외 공연장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벽에 영화를 촬영해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와서 즐기면서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자, 네 번째 공간은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의 상태에서 여기는 비움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출자나 기획자들이 나는 이 공간에 맞추어서 이런 공연을 하겠다, 이런 전시를 하겠다고 그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공간을 태우는 거죠.
이 5개의 탱크는 와 하나의 신축 건물 6개의 동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건물에서 떼어낸 철제물을 가지고 이 6개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이 야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공유하고 노는 어떤 자연의 순환 메이커 스페이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유산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 건물, 산업용 건물 자체가 아름답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혹 유럽의 건축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생하는 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아름답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과거에 어떻게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그 시간성이 앞으로 미래와 같이 공감되는 것을, 그 시간을 같이 거스른 시민들이 그 과거의 유산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부산 문화복합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F 1963인데 F는 팩터리를 의미하고 1963년에 처음 공장을 지은 후 2008년에 생산이 종료되었고 폐공장으로 전락했다가 그 형태의 구조 골격을 활용하여 2017년도에 재생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와이어를 만들었던 그런 공장인데요. 이 고려제강과 부산시가 같이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에 공모해서 당첨돼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고려제강 당시 공장 모습이고 현재의 공장 모습입니다. 공장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형태와 같이 만났고, 이 공장의 모습에서 여기는 오픈된, 시민들이 오픈된 자유 열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탄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 이건 와이어를 감았던 뭐라고 해야죠? 전문용어 있는데, 이 와이어를 감았던 수레바퀴가 그대로 있는 채 여기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토론 걸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와 또 이 바닥에 있었던 콘크리트나 이런 철근 자재들을 그대로 띄어다가 문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재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제가 이 위에서 찍은 이 건데 마치 우리 익산 산업단지의 지금 그 부분과 제가 보이는 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이분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사례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맥주 공장입니다. 이 부분, 여기는 그동안 제가 3개의 예시했던 부분은 국가에서 재생 사업을 벌린 경우고, 여기는 기업 자체가 스스로 재생 사업을 자기의 공장을 재생하여서 그 역사를 보존하겠다 노력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도에 이 삿포로 맥주 공장은 교회로 이전을 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공장들은 교회로 이전을 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1993년에 복합 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안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삿포로 맥주에서 했던 광고 포스터들이 전부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와서 시민들은 전시를 보면서 또 1층 카페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외관인데요. 삿포로를 하는 그 별표가 있고, 낡은 건물들은 자연의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고, 이 앞에서 말했던 우리 익산시의 정책, 낡은 굴뚝의 의미를 걸치고 스마트한 공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제가 이것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낡은 굴뚝을 없애는 대신 구시대의 유산을 우리가 현재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밝혀주는 좌표로 삼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메이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해에 보시는 선생님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굉장히 이렇게 더듬더듬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그래서 메이커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제작자와 그러니까 이 만드는 메이커와 사용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시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다른 이들과 서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고 새로운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메이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을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DIY라고 해서 실제 본인이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메이커 문화가 아닌 이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터와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된 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로보틱스, 3D 프린팅, CNC 등 이런 어떤 그 장비가 있어서 이 장비를 개인이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 스페이스의 공간에서 장비를 갖춰놓고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익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코 프린터입니다. 초콜릿을 이렇게 가루를 액체를 해서 넣으면은 초코 프린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그림이 프린터로 나오는 그런 초코 프린터고요. 이쪽은 지금 팬케이크 봇인데 팬케이크 반죽을 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 USB를 꽂으면은 이 그림대로 팬케이크 구워져서 나오는 그런 어떤 3D 프린터라고 푸드 3D 프린터를 저희는 지금 그래서 저희 익산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국에 65개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 유일하게 푸드 메이커 프린터가 있는 곳입니다. 장소는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나온 과장님도 계시는데 비즈니스센터 1층과 6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어떤 이런 작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간에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 또는 팻맷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간은 개인 창작자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든 것이 시제품이 되어서 창업의 기회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단순한 어떤 즐거운 어떤 작업에서 이제는 이걸 경제적, 영리적과 목적성이 있는 그런 작업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그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메이커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된다는 말을 했었고 미국 학교 1000곳에 어떤 이런 디지털 제작 도구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메이커 활동이 주도가 되어서 2018년 6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되어서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올해 6월에 그 메이커 사업이 신사업들이 발표됐는데 7대 1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익산에서도 기계 공부를 비롯해서 세 군데서 아마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 경제통상원이나요.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남원만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남원, 전주, 익산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테크숍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2006년에 시작된 건데 메이커들이 모여서 이 본인의 어떤 만들었던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회비를 내면서 이 첨단 기술을 배우는 어떤 영리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테크숍은 본인 일반인들의 공동 작업장이자 1인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종 공구와 기계 장비가 전문적으로 갖추어진 테크숍은 이 회원제로 되고 있고요. 또 장비에 대한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각종 공구와 기계 장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비들은 그냥 디지털적인 요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감성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목공이나 제공, 미싱까지 하나 공장형 공방이 모아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메이커에서 산업으로, 그래서 어떤 창업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발을 밟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공단과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창업 이 산업단지공단은 섬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섬유와 익산은 섬유의 도시고 귀금속의 도시였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전주 군산 산업단지와 함께 전라북도 T자형 공업벨트의 중심지에 전라북도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업단지 공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산업단지도 기존의 어떤 생산적인 기능 중심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의 혁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이 익산 산업단지 공단입니다. 바로 코앞에 영등동이라는 어떤 시내 중심지가 있고,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 마트들이 접해 있는 도심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여 익산 산업단지는 구조 고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어떤 그 생산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생산 기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화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돼서 이 단지 내에 어떤 생산자,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익산은 섬유도시고 보석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익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 섬유 연구센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어떤 기관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부활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쌍방울 다닐 때 있었던 어떤 나형 공장 이런 것들은 거의 뭐 80% 이제 이상 없어진 상황인데, 이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익산의 섬유도시라는 어떤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방법. 그것은 꼭 지금 섬유를 우리가 생산해서가 아니라 그 흔적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체험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산업단지 공장은 어떤 이유를 남겨야 되는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문화적인 것을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이 곳에 와서 전국에서 와서 이 익산의 섬유 도시의 어떤 부활을 해서 체험을 하고 와서 같이 그 섬유 작가들을 공단 내에 입주시켜서 작가들이 되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그 작품들이 와서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꼭 생산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어떤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서치했더니 작년 2018년에 황규현 한국산업단지 공장 이사장님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갖춰진 혁신적인 공간으로 산업단지를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환영되는 바이고 이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여 익산 산업단지 공단이 이 노후된 환경을 재정비하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영국의 그 재생 발전을 위해서 6년간 한 7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350회 회의를 거쳐서 이 도시 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 우리가 무슨 5개년 계획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슬로우 해도 되니까 좀 더 충분하게 이 익산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산업단지 공단은 어떤 건지, 익산의 문화는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건지를 우리 익산 시민의 소리를 좀 더 이렇게 작은 소리 하나하나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이 다양한 지역 문화를 지원하는
창의적인 인프라가 형성되는 복합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섬유에 보면 이제 주얼리 체험 작가 공방,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곳,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를 만들고 역사를 공유하고 현재를 즐기는 이런 영원성과 지속성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익산 산업단지 공단에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 않은 것도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메이커 스페이스인지 메이커 스페이스인지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하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알게 됐으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공유 경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기존의 인프라를 사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대 없이 그냥 착취하는 수단이었다면 메이커 스페이스는 올바른 공유경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센터장님도 우리 지금 국가유산업단지가 그런 공간으로 재생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부탁드립니다. 네.